나는 대거란의 장군이요. 인사 대신 절을 올리시오. 이를 들은 서인은 기선제압하고 시작하려는 소선영의 해수작을 간파했죠. 형은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절을 하는 것은 신하가 군주에게 하는 법이요. 지금처럼 두 나라의 신하가 만나 하는 인사법은 아니겠지요. 하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우리 역사 속엔 수많은 외적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500년 중 일본과 싸운 임진왜란이 7년 동안 전쟁을 했다면 고려시대 500년, 고려와 거란이 맞붙은 전쟁은 무려 27년을 싸운 거였죠. 1차, 2차, 3차까지 총 3차례나 거란의 침입에 맞서 싸우고 승리했습니다. 난세인 영웅들이 등장하는 법, 침공 때마다 서희, 양규, 강감찬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때맞춰 등장해 주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전신이었던 송나라도 못 건드리고 만주벌판을 호령하던 대거란 제국을 맞아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싸워서 승리했을까요? 먼저 당시 정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란 만주 서쪽에서 살던 유목민족으로 8개의 부족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3년을 주기로 8개의 부족들이 돌아가며 왕을 하는 일종의 연맹국가였죠. 이들은 정착하지 않고 드넓은 평야를 수시로 이동하며 살아야 했기에 어릴 때부터 말과 한 몸처럼 살았고 이 말을 타고 약탈하거나 사냥하고 다니는 게 일상이었기에 자연스럽게 강력한 기마병을 갖출 수 있었죠. 현대전으로 치면 기병은 탱크 같은 기갑사단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일반 보병부대 5개 사단을 합쳐야 비로소 한 개의 기병대의 전투력에 맞출 수 있었죠. 거기에 드넓은 평야 때문에 항상 멀리 봐 버릇해서일까요? 평균 시력 4.0이라는 무지막지한 시력도 갖춘 민족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농사나 유목 생활을 하다가도 족장의 명령만 떨어지면 딱히 민간인과 군인의 구분 없이 곧바로 모두가 전장에 투입돼 싸울 수 있는 전사 집단이자 전투 민족이었죠. 그렇게 유목 생활을 하다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야유라보기. 야유라보기는 여느 때처럼 다음 족장을 뽑기 위해 8개의 족장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술잔에 독을 타 족장들을 모두 독살하고 자신이 칸으로 등극해 8개의 부족을 하나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국호를 요 나라로 바꾸었죠. 이 요 나라에 의해 우리 발해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 당시 중국은 어땠을까요? 중국은 5대 10국으로 갈라지고 분열해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후진의 황제가 되는 아둔한 인물, 석경당이란 인물이 거란을 끌어들입니다. 자신을 도와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주면 만리장성 이남의 기름진 땅이었던 연운 16주를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거란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란의 도움으로 석경당은 황제가 되고 후당을 멸망시키고 후진을 건국하게 됐습니다. 같은 시기 동쪽에선 왕건이 후 3국을 통일하고 우려를 세운 때였습니다. 다시 서쪽으로 돌아와 후진은 남의 힘으로 황제가 되긴 했으나 힘이 없어 그렇게 끌어들인 거란에 의해 끝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석경당은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거란의 황제에게 비굴하게 아버지란 호칭으로 부르며 꼬박꼬박 초공도 바치게 됐죠. 후에 후진이 송나라로 바뀐 이후에도 거란에게서 이 기름진 연운 16주를 되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송나라와 거란은 오랜 기간 적대적이며 서로 대치하게 됩니다. 그냥 1대1로 붙으면 거란의 압승이었지만 송나라는 그럴 때마다 교묘하게 주변 부족을 끌어들여 막아냈습니다. 거란이 송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만주의 골골적을 꼬드겨 거란이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자리를 비웠을 때 너네가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했었다. 이 방법은 잘 먹혀들었죠. 이후부터 뒤통수가 서늘해서 함부로 거란은 자리를 비우고 송나라를 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고려는 송나라와 꾸준히 교역하며 친하게 지내고 있었죠. 거란과는 같은 민족 국가였던 발해를 멸망시켰던 나라였기에 교역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이가 별로였죠. 그래서 송나라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란은 송나라를 칠 때 언제도 뒤통수를 맞을지 몰랐기에 주변국부터 정리하기로 합니다. 982년 거란의 성종 야율융서가 즉위하게 되고 거란은 최대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먼저 여진과 전쟁을 해 힘을 못쓰게 만들고 난 후 드디어 고려에게까지 그 마술을 뻗게 됩니다. 993년 거란은 소선영을 총사령관으로 대군을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으니 살고 싶으면 항복하라고 말했죠. 이때 고려는 6대 왕인 성종이 즉위해 있었고 거란의 침입에 화들짝 놀라 멘탈 붕괴 난리가 났습니다.
저걸 어떻게 막을 거냐. 당장 항복하자. 땅을 더 떼어주면 돌아갈 거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맞서 싸워야 된다 하고 점차 거란에 항복하는 걸로 결론이 나려는 찰나에 서희가 등장합니다. 당시 서희는 자신으로 송나라도 왕래하는 등 노련하고 국제 정세에 밝은 인물이었습니다. 거란이 80만 대군이나 끌고 왔다면서 그냥 쳐들어오지도 않고 항복 협상만 하자는 데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음을 눈치채고 자신이 거란과 협상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희의 목숨을 건 외교談判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 만남부터 이 싸움은 팽팽했습니다. 거란 진영으로 찾아간 서희가 인사를 건네니 대뜸 거란의 소선영은 너는 대거란의 장군이요. 인사 대신 절을 올리시오. 이를 들은 서희는 기선제압하고 시작하려는 소선영의 해수작을 간파했죠. 형은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절을 하는 것은 신하가 군주에게 하는 법이요. 지금처럼 두 나라의 신하가 만나 하는 인사법은 아니겠지요. 하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처음부터 밉보이고 시작하면 협상은 시작도 전에 망한다는 걸 아는 최고의 협상가다운 면모였습니다. 소선영의 거듭된 요구에도 서희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소선영의 기선제압 실패. 이에 소선영은 협상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나라는 신라를 계승하지 않았소. 그러니 옛 고구려의 땅은 모두 우리 거란의 것인데 고려가 살고 있으니 고려가 우리 땅을 침범한 게 아니겠소. 그러니 옛 고구려 땅을 우리에게 넘기면 곱게 물러날 것이요. 이 뭔 개소리야? 서희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소. 우리는 나라 이름부터 고구려를 계승해 고려라 지었소. 수도 또한 고구려를 계승해 평양에 자리 잡고 있소. 그러니 현재 거란과 여진이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 땅도 전부 우리 거라 할 수 있는데 어찌 영토를 침범했다 할 수 있겠소. 때로 주고 말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논리에서 이기고 들어가며 협상이 진행되며 점차 불을 잇게 되자 서희는 거란의 진위를 알게 됐습니다. 형은 어차피 네가 말 안 해도 형은 다 알 수가 있다. 이들이 노리는 건 고려와 전쟁이 목적이 아니었고 나라 간 국경이 붙어 있음에도 자신들과는 교류하지 않고 바다 건너 송나라하고만 교류하고 있어 나중에 자신들이 송나라를 칠 때 고려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불안해한다는 것이었죠. 북쪽의 거란과 남쪽의 송나라가 대치하고 있었고 양옆으로 주변국들인 서쪽의 서하, 동쪽의 여진과 고려는 언제든 송나라와 짜고 거란의 뒤통수를 노릴지 모를 불안 요소였습니다. 이를 간파한 서희는 묘책을 제안합니다. 고려와 거란이 교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중간에 여진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요. 같이 협력해 이 여진을 치워버리면 언제든 교육을 할 수 있어. 라고 제안합니다. 솔깃해진 소선영. 전쟁이 목적이 아니었고 소선영도 고려와 교류에 성공했다는 성과를 안고 돌아갈 수 있었기에 서희의 제안은 적중하게 되었습니다. 소선영은 매우 기뻐하며 서희를 7일간이나 연애를 베풀며 대접하였고 서희가 돌아갈 때 낙타, 말, 양과 피단까지 예물로 잔뜩 안겨주었습니다. 서희의 이談判으로 인해 다음해 994년 거란과 협력해 여진을 몰아내고 강동육주라는 새로운 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무력 없이 적을 물리치고 영토까지 넓히는 쾌거를 협상으로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때 압록강부터 청천강까지 영토를 얻게 됨으로써 해안선이 자연방벽이 되어 지리적 이점으로 제대로 된 북방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고 요새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강동육주는 이후에 있을 거란의 2차, 3차 진공을 막아내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시간도 벌었기에 전략적으로도 방어선 굳히기에 나설 수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여진정벌도 마친 거란은 이번엔 거란의 황제 성종 야율융서가 직접 친히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1010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던 1차 침공에 비해 엄청난 난전이 벌어지는 거란의 2차 침공이 그 서막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